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회, 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 특집방송 벌써 5번째 시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정부에서 아동 청소년 확대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이 대책 수립을 주관한 교육부의 이상원 차관보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교육부 차관보라는 자리가 11년 만에 부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네, 사회부총리께서 교육, 문화, 사회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리입니다.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리다. 네네. 예. 저희가 이번 7월에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특히나 예산 인력 지원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다 해주셨는데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 방지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세요? 네. 이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돼서는 민간하고 정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제도 개선이라든가 말씀하신 예산 인력 지원이라든가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은혜 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 장관 회의 지난 수요일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위기 아동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또 친권 제한 등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하거나 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학대를 당한 아동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동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뭐 쉴 곳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고 치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곳이 피해 아동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기관의 숫자가 작다더라. 전국에 72개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이 쉼터 얼마나 확충할 계획인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수요를 보호하면서 확충할 텐데요. 우선은 연말까지 그 4개소를 더 확충하고 내년에도 한 10개 내외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 생활복지사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참 고생도 많으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휴가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인력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금 예산 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쉼터 보육사 같은 경우가 한 개소당 한 3명 정도로 평균 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개소당 인력을 1명 정도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장애아 보호를 위해서 사회 재활교사 같은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쉼터가 정부에서 주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에서 일반 가정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일반 가정 위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가정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돌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시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 이 배치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몇 명 정도가 배치가 되나요? 우선 금년에는 118개 시군구에 한 290명 정도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한 개 지자체당 한 평균 2-3명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적정 업무량을 금년 9월까지 분석을 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아동학대를 가서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공무원의 역할, 특히 여기서 강제적인 조사 권한, 이게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능합니까? 네.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는데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 또 이번에 이제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나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담 공무원분들 어떤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을 좀 우선 배치하도록 했고요. 예.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좀 매뉴얼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전문 교육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지금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실제 파견을 해서 실무와 실제 업무를 함께 하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아동 관련한 것은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네.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습이나 전문 교육 뭐 이런 것도 다 하기로 했고요. 예.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추가로 좀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보호하기 위해서 좀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즉각 분리제도 도입 같은 것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아동 학대가 명백히 의심되고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즉시 임시로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즉각 분리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네.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는 보호시설 인도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문가분들에게 우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더니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정 정도의 매뉴얼들은 갖춰져 있다. 그리고 법 체계도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더라. 특히 이제 예산 확보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나 아니면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 참 많이 있었는데 이 관련 예산들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예산 심의 중이어서 규모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산 당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라든가 복권기금 네. 여기에서 많이 예산을 충당하고 있고 일반 회계 예산이 11억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일반 회계 쪽의 예산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 의존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이 그 수입이 벌금 수익의 6%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요. 네. 기획재정부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벌금 전입 비율을 좀 올린다던가 네. 아니면 벌금 외에 일반 회계에서 범피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산 관리하는 부처가 기재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을 마련하는 부처라든가 시행하는 곳이 뭐 교육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여러 곳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좀 이게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각 부처에서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는 해야 되고요. 네.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부처나 기관들이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각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해서 아이가 뭐 이사를 가거나 또는 성장을 하거나 해서 주관하는 부처가 바뀌는 경우에도 그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교육부 이상원 차관보와 함께 이번에 정부가 발표를 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 처벌 강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면서요? 네. 학대 행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사라든가 입양기관의 종사자도 포함되고요. 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도 취업 제한 직종으로 포함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실제 법률로 규정된 형량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판결로 가보면 처벌이 상당히 좀 가볍게 내려진다고 하던데 양형 기준이 좀 새로 마련돼야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근데
다만 그 양형 기준을 만드는 양형위원회가 행정부 산하가 아니라 대법원 산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는 직접 양형 기준을 저희가 이제 고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 양형 기준 개선안을 만들어서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좀 많이 알려야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벌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학대라든가 재학대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에 의해서 이런 그 학대가 가해지고 있고 재학대도 뭐 94%가 부모에 의한 경우라는 이런 조사도 있더군요. 네. 처벌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 가해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교육, 치료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가해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던가 하는 사료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학대 가해 부모 중에서는 이제 교도소에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출소하는 정보를 지자체에서 제공해서 네. 출소 시기를 전후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이 학대 가정 발생 가정이 조금 어려운 가정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대 발생 가정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나 일자리를 좀 알아봐 준다거나 하는 사후 지원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동 학대 뉴스가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공분을 많이 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그거와는 달리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처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이걸 왜 국가에서 아니면은 기관에서 관리하려고 하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징계권 삭제에 대한 논란인데 네. 이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번에 이제 결론적으로 징계권은 삭제하기로 했고요. 네. 이 징계권이라는 게 과거 일본의 법 체계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에 계속 유지된 겁니다. 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약 60개국 정도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그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에서도 징계권 삭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 아동 학대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매로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이제 인식 변화가 필요해야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를 위한 뭐 노력들도 좀 해야 되겠죠? 네. 정부 차원에서는 홍보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지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긴 하지만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를 위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전반적인 부모 교육이 동반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정부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 그러니까 혼인이나 신고나 출생 신고를 할 때나 네. 임신 출산 진료비를 청구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아동 학대 그 예방과 관련되는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주변에서 많이 알려야 된다. 주변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 전담기관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이웃과의 관계를 걱정하거나 해서 이제 신고를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익명 신고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본인을 알고 싶지 않으면 네. 익명을 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 때문에 신고는 해야 되지만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 있지만 익명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마련하시면서 좀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피해 계속 그동안 증가했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아동 학대 피해가
높다기보다는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학대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직 아동학대 발견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좀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책 마련됐고 시행됩니다만 여러 가지 남은 과제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입법 사항이 필요하다거나 앞서 뭐 사법부의 양형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또 요청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 인력이라든가 좀 아직도 더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책과 관련돼서 제정을 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법률이 8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산도 이제 정반도 마련 확정을 져야 되고 국회에 가서도 또 충분히 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각종 기관에서 아동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아직 후속 조치로도 할 것이 많습니다. 대책 수립 주관하신 입장에서 끝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시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다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 대책은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를 꼽기가 어려운데요. 예. 네, 아무래도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공유 같은 것을 통해서 네.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매일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위기 아동들을 발견하는 체제가 빨리 갖추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내용 살펴봤습니다. 교육부 이상원 차관보와 말씀 나눴는데요. 청취자 최혜자님, 목소리 없는 범죄인 이유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안 들었던 겁니다 라고 주셨고 4222 쓰시는 분, 미래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이 학대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기대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1391번이나 112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또 익명신고 보장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아이지킴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아이지킴콜 통해서 신고하시거나 1391번으로 학대 혹시 확인하셨으면 보셨으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익명 보장된다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리포터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